자, 고대국어 두 번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향가 자료인데요. 교과서에 서동요가 나와 있습니다. 향가를 표기했던 방법, 바로 향차를 이용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향찰도 결국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인데 앞에서 공부한 고유명사 표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문장 전체를 표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향찰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자를 활용합니다. 첫 번째로 한자의 뜻을 활용하는데요. 한자의 뜻을 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할 때는 우리말에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을 표시할 때는 한자의 뜻을 활용합니다. 또 우리말에서 형식적 의미를 가진 부분, 조사나 어미와 같이 형식적 의미를 가진 부분은 한자의 소리를 활용합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꽃이 피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꽃, 첫 번째 단어인 요 꽃, 자, 꽃을 표기할 때 우리가 꽃 화자를 썼다고 해봅시다. 이 한자를 사용했어요. 이 한자는 소리는 화, 뜻은 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피다에서 꽃을 이 화자를 사용했다면 이때는 뜻을 사용해서 표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미 다를 표기할 때는 많을 다자를 사용했다고 해봅시다. 이 많을 다자는 뜻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뜻과는 관계없는 소리, 다를 사용한 거죠. 소리. 자, 이와 같이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은 한자의 뜻을, 또 형식적 의미만 있는 부분은 한자의 소리를 사용해서 표기하는 방식, 이걸 우리는 향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동요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요를 우리 한글로 풀어놓은 것을 먼저 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하고 맞둥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뭐 이런 내용의 노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말이 없던, 미안해요. 우리말이 아니죠. 한글이 없던, 우리말은 있었으나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이 없던 시대에는 어떻게 표기했을까?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향차를 갖고 이것을 표기했다라고 볼 수 있죠. 향찰은 곧 한자의 음과 한자의 뜻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표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동요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기록에 남아있죠. 삼국유사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 무엇으로 써져 있나요? 네, 다 한자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암호와 같아서 한자 해석하는 방법으로 한문의 어떤 어순으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그 뜻을 알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향가, 서동요를 비롯한 이런 향가는 그 풀이를 해독이라고 합니다. 마치 암호를 풀듯이 해석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에 많은 세월에 걸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그 뜻을 이제 알게 되었죠. 자,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한자의 뜻만으로는 또는 한자의 음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고 이런 것들이 잘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은 한자의 뜻으로, 또 형식적 의미를 가진 부분은 한자의 음으로 표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서동요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요의 첫 번째 줄을 볼게요.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공주님은 이라고 우리가 풀이가 되어 있었는데 한자로도 선화공주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은으로 읽을 수 있는 한자가 써 있습니다. 이때 선화공주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음대로 음을 그냥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도 그냥 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스물은자인데 이때 은은 조사, 형식 형태소인 조사 역할을 합니다. 보조사고요. 근데 이때
주자가 두 번 나오죠. 근데 두 번째 나온 주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요. 이때 이 주자는 임금의 임을 뜻을 가지고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선화공주님은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소리를 가져다 사용했다면, 두 번째 주는 뜻을 갖고 사용한 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한자라도 향찰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소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선화공주님은 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을 한번 해석해 보면은 탐일지 가량치고 한자 소리는 이런데,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석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뜻과 소리를 어떻게 나누어서 보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자는 남, 뜻을 가지고 했어요. 남, 그 다음에 그스지, 가다 몰래 이런 말이죠. 그스지, 그 다음에 시집가량인데, 시집갈 가짜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게 어루다가 이제 결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루다. 그래서 얼어, 그 다음에 두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남 몰래 시집가 두고, 남 그스지 얼어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줄은 마동방을, 서동이라는 게 말을 캐는 아이란 얘기죠. 그래서 마동방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때 을이 조사로 사용된 형식 형태소, 조사를 말하는 거죠. 목적어를 말하니까 목적격 조사 마동방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야의 묘을 폭연거여, 이렇게 한자로 써 있는데, 야는 밤 야자죠. 그러니까 밤에, 어조사 의를 조사애로 사용해서 밤에. 묘을은 묘을 몰래 이런 뜻이에요. 몰래. 그 다음에 안고 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독을 해낸 거죠. 자, 서동요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자, 향차를 기록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은 뜻을,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를 가진 부분은 소리를 이용해서 기록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줄에 마지막 글자, 이 부분 조사를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새 을자, 요것도 을이 새랑 관계없어요. 뜻과 관계없는 소리로 조사. 또 어조사 의도 마찬가지로 조사. 이렇게 형식 형태소는 소리를 이용해서 기록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같은 한자인데도 하나는 소리로, 하나는 뜻으로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서동요의 내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서동요는 백제 무왕이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 아이들이 많이 부르던 노래, 그런 민요를 이용해서 선화공주와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아이들에게 부르도록 시키는 거죠. 먹을 거, 말을 간식으로 주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합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공주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궁궐에 들어가서 공주는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공주를 밖에서 기다리던 소동이 만났는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노래가 바로 서동요입니다. 서동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네 줄짜리 향가, 사구체 향가고요. 민요에 기반을 두고 있고, 무언가 정치적이고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그런 성격의 노래고요. 또 주술,
뭔가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술적이기도 하고 또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배경설화가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죠. 그다음에 적극적인 애정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요가 이렇게 사고체 향가로 정착된 작품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노래 자체의 의미를 보면은 선화공주가 밤에 몰래 서동을 안고 간다라고 하니까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 노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노래의 배경을 보니까 서동이 선화공주를 사랑해서 이와 같은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죠. 선화공주의 행실을 도덕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짓말로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그 노래대로 나중에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선화공주의 사랑이지만 속뜻은 서동의 사랑 노래다라고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가장 오래된 향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